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는 어떤 쪽에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제는 뭘까요? 우리 사회복지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으니 그 문제를 대비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과 과제겠죠. 네, 자,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출산에 관련된 모든 그 비용 이런 건 다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아이가 나중에 이 사회를 이끄는 하나의 사회인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또 근무시간 조정 이거 당연히 해야죠. 남자도 육아휴직 할 수 있고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눈치 봐서 못해요. 눈치가 보이죠. 조직생활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이 때문에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 뭐 휴직을 해버린다? 육아휴직을 한다? 이게 이쁨 받을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봐요. 육아휴직 대신에 대체 인력을 뽑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출산을 대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문제인데요. 고령화라고 보면 모든 노인이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이미 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뭐 그런 정책을 제안한 분들은 노인 복지의 어떤 그 복지적인 확대만 할 게 아니라 고령화에 관련된 모든 대응 방안을 통합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까지 건강할 수 있게 뭐 프로그램 마련하고 노인을 뭐 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걸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노인을 위주로 해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글쎄 노인의 주류화 그거 필요해요.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도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필요로 하는 노인 자 이건 약간의 선택성이 있어요. 약간의 선택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돌볼 수밖에 없는 노인이 있거든요. 열악한 노인들 그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전문성 있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100이라는 돈이 있어요. 정부 재정이 있어요. 근데 이 재정을 현재 한 1000으로 늘려요. 그래서 그 전에 복지를 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해결을 해줘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복지 대상자였던 사람들은 그대로네요. 나는 그게 아쉽다라는 거죠. 그 전에 복지를 했던 꼭 필요로 한 복지가 필요로 한 이런 사람들은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보 노인의 돌봄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더 확대돼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인권 문제, 피부색이 다르다. 안타까워요. 자, 언제까지 그런 사고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부색, 우리 민족이 좋아요. 우리 민족 좋아요. 그런데 넓게 봐야죠. 이제 세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우리 사회에 맞출 것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좀 맞춰주면 안 돼요? 그들을 좀 존중하고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아직도 한복 입고 다니고요. 아직도 한국 문화 좋아해요. 그것은 또 인정하면서 우리한테 이민 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요. 우리가 그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성숙한 국민의식이다. 다른 문화도 수용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이게 바로 성숙한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일 문제죠. 뭐 김정은 북한 위원장 글쎄 나는 3대를 세습하는 곳이 공산주의인가 싶어요. 이건 왕조예요, 왕조. 극좌인 나라와 극우인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극좌는 공산주의예요. 모든 걸 평등하게 생각해요. 계급의 투쟁이 없어요. 그냥 평등해요. 근데 극우는 뭐예요? 왕이 있어요. 귀족이 있고. 근데 지금 극좌에서 극우로 가버려서 과연 공산주의인가 이게 헷갈려요. 이건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그냥 한 왕이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는 것 이거예요. 옛날에 왕이 있던 나라도요. 그 국민들이 땅 소유권이 있었어요. 근데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땅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왕이 모든 땅을 다 가져버리는 아주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런데 곧 통일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곧 통일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만약 통일됐더라도 상당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 기업에다 맡기면 또 자본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부 주도의 소득 보장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우리의 과제죠. 근데 이거는 통일된 이후의 얘기거든요. 네. 어찌됐건 이게 우리가 복지 쪽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통일을 대비하냐 아직 통일이 안 된 거잖아요. 현재는. 그리고 통일이 되려면 좀 멀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예요. 이산가족. 이산가족. 아직도 수만 명 이산가족이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서로 어디 사는 줄 아는데 못 만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족을 못 만난다?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논의는 안 해요? 만나서 그런 논의 안 해요?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뭔 얘기 했을까요? 이런 얘기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국군 포로. 여러분 국군 포로 아세요? 국군 포로가 누군지 알아요? 6.25 전쟁 때 우리 남한군이 북한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또 북한군이 남한에 포로로 잡혔잖아요. 서로 한 10만 명 정도 잡혔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군 포로,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죠. 그분들 다 풀어줬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 남한군 포로인 국군 포로를 안 풀어줬어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난 이것도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 5만 명에서 7만 명 된대요.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 그래서 잡혔다? 포로로? 그럼 우리나라가 나를 위해서 구하러 오겠지? 나를? 근데 70년 동안 구하러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인인데 이런 사람들을 구할 생각을 안 할까? 지금 한 500명 살았대요. 5만 명에서 다 죽고요. 그들 빨리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이분들 생각하면. 평생을 나라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나라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이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령이 많아서 언제 사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사회복지에서 해야 될 과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과제 같아요. 그래요. 재정 문제. 재정. 아까 앞서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점점점 사회복지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난 이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존보다 사회복지를 내년에 더 많이 쓴다? 내후년엔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테면 1부터 뭐 50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은 한 20단계에 와 있어요. 앞으로도 2배 이상의 재정이 더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상할 수 있어요. 글쎄, 2배까지 써질지 아니면 덜 써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이 쓰여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지 지출이 급격히 성장한 것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지출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불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필요한 돈일지라도 또 쓰이는 게 복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해서 이 재정도 더 확보가 되고 또 세금도 더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복지 재정이 마련과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양극화 문제. 사회 안정망 강화. 양극화가 뭐예요? 양극화? 극적인 게 아까 제가 극좌 극우를 설명했죠, 여러분한테. 그거하고 비슷해요.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뭐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우르르 몰리고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거죠. 중상층이 없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이걸 보고 양극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가운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인구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부자가 조금이고 가난한 사람 조금이고 가운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극적으로 양쪽에 인구가 몰려가 버리는 거죠. 네. 거기다가 더 문제가 뭐냐? 부자 되기는 어렵잖아요. 가난한 사람 되기는 쉬워요. 가난한 사람들로 많이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처럼 돼버려요. 부자가 조금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많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적 극화가 돼버린다. 그런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중상층을 만들어야 돼요. 중상층. 네. 중상층을 어떻게 만들까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정규직 너무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특정 장소, 특정 세대, 특정 계층에만 어떤 혜택을 보고 있어요. 서울의 어떤 강남 지역, 뭐 전라도 지역 이런 데는 회사를 만들어서 와서 여기서 기업을 활동하세요. 그러면 기업에서 와서 할까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평균화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네덜란드나 뭐 스칸디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 스웨덴 이런 나라들 보면은 탈상품화라는 정책을 써요. 그 무슨 얘기냐? 국민들을 노동시장의 상품처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거든요.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 네, 어쨌든 거기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 직업을 단순화시켜요. 이를테면 교육직이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까지 원급을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봉사 직업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똑같아요, 월급이. 그 무슨 얘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직장에서도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에요. 이게 참 인간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 박탈감. 똑같이 일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해봐요. 여러분은 다 비정규직 되고 싶지 않죠? 근데 누군가는 비정규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왕을 하고 누군가는 신하를 해야 된다면 다 왕하고 싶죠. 근데 왕이 안 돼요. 그럼 신하를 해야 돼요. 조선시대처럼 양반이 전 국민의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누구나 양반을 하고 싶지만 국민의 95%는 양반이 못 된 거죠. 그럼 지금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을 이제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월급이 많든 적든 똑같은 혜택을 본다면 별로 소외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직장하고 또 비교를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300만원 월급을 받고 누구는 500만원을 받고 누구는 200만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500만원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다 350만원씩 받으면 안 돼요? 너무 공산주의적 사고인가? 글쎄, 지금은 우리는 이 사회복지는요, 약간의 좌익적 성향이 강해요. 그걸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성과가 높은 사람은 약간의 성과급을 줘야죠. 그러니까 계급을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계급을. 너는 비정규직이야. 여러분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운이 없어서 계속 비정규직이면 참 그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실패된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게 우리의 과제다. 네. 그리고 복지 서비스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이런 것도 필요해요. 또 앞서 아까 재정 얘기했는데 조세 정책, 사회보장 정책 강화해야 돼요. 소득 분배 개선율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 안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의 과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